안녕하세요. 오늘은 완정할 때 나타나는 두드러기에 대해서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분들의 공통점과 당장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완정을 할 때 나타나는 두드러기 반응은 거의 원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완정 관리를 하는 동안 기존에 있는 독소를 배출시켜 내기도 바쁜데 당장 입이나 코나 피부로 어떤 독소가 될 만한 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배출시켜 내기 위해서 아토피의 형태로도 배출시켜져 나가지만 두드러기의 형태로 배출시켜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쁜 먹거리라던가 또 유난히 반응하는 음식에 자꾸 노출이 되면 두드러기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한참 하다가 끝날 때쯤 또 중후반쯤에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경향이 많고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났다가 대부분 90% 이상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완정에서 두드러기가 생기는 분들의 공통점은 나쁜 먹거리나 음식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고 한참 뒤에 두드러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석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경우, 검사를 했을 때도 IgE가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음식 반응이 예민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두드러기가 잘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테로이드를 많이 쓴 경우에 또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두드러기 원인 1, 2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되겠죠.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거나 또 두드러기가 생길 만한 피부를 가진 그런 분들이 세 번째에 해당하고요. 네 번째, 물을 많이 먹지 않는 경우. 저희가 항상 물은 천연 항히스타민 역할을 하고 영양을 세포로 전달을 하는 전도체 역할을 하면서 독소를 피부가 아닌 소변, 대변, 땀으로 배출시켜 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드셔달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땀구멍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해서 땀을 원활하게 흘리지 못할 때도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많이 쓴 경우에 땀구멍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이 저는 땀이 잘 안 나요. 땀을 흘리려고 해도 땀이 안 나는 체질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완전 관리를 하면서 나중에는 땀이 잘 나요. 이렇게 잘 때도 땀을 안 흘렸는데 잘 때 땀을 흘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는 피부의 기능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땀을 흘리기 시작을 하면서 차츰차츰 호전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완정을 하시는 분들의 이런 5가지 공통점과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두드러기는 제가 정말 지금까지도 10년 이상 동안 해결해야 될 과제였고 아주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두드러기가 아니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아토피가 호전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두드러기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두드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생겨서 없어지지 않는 두드러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두드러기만 나면 제 스스로가 비상이 걸리게 되죠. 그 두드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대부분 잘 잡히고 있는 편입니다. 문제를 개선하면서 방법을 강구하면서 해결해 나갔을 때 그래도 이전에 완정을 만나기 전에 아토피가 심했던 상태보다는 반드시 조금이라도 더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었고요.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타날 때 완정에서는 먼저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빨리 발견을 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완정 관리를 하면서 만약에 두드러기가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알레르기 원인이 될 만한 원인을 찾습니다. 그 원인이 나쁜 먹거리라던가 그 사람이 반응하는 알레르기 음식에 노출됐을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음식들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원인을 찾아내고 두드러기가 나타날 때도 육류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육류 종류라던가 반응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잠시 중단을 하고 두드러기가 잡힐 때까지 식단을 좀 조촐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시는 건데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릴렉스가 되기 때문에 두드러기가 좀 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우더 관리를 하면서 반신욕을 하면서 땀을 빼기도 하지만 땀구멍이 원활하지 못해서 땀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땀구멍을 원활하게 열어주기 위해서 사우나라던가 땀을 쭉 뺄 수 있는 곳에 가서 땀을 좀 빼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때 땀을 흘리면 너무 붉어지고 열감이 쏟고 심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조차도 사실 땀구멍이나 피부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서기 때문에 처음에 좀 힘드시더라도 꾸준히 땀을 쫙 빼시다 보면은 피부에서 배출되어져서 터져 나오질 못하고 두드러기 형태로 나타나던 것들이 땀구멍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고 열리면서 땀으로 노폐물이 배출되기 시작하면 땀으로 빠져나가니까 두드러기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요. 사우나에서 땀을 꾸준히 빼는 게 두드러기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원인이잖아요. 완정의 논의 같은 경우는 두드러기가 나타날 때 1.5배에서 2배를 더 드시고요. 더 먹어줬을 때 천연 항히스타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도 더 많이 드시면서 두드러기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 바이옴 같은 경우는 내가 설령 알레르기 음식을 먹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두드러기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포스트 바이옴이 그 반응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먹게 됐을 때 근본적으로 두드러기가 생기는 원인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두드러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면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저는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되고요. 두드러기가 생기게 되면 아토피가 쉽게 좋아지질 않습니다. 두드러기가 생겼다가 한두 시간이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라앉긴 하지만 가라앉으면서 흔적을 남기고 또 올라왔을 때 긁었던 흔적이 있고 피부에 생채기가 나고 아토피가 심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쭉 꾸준히 호전이 되다가도 이 두드러기가 생긴 이후부터는 갑자기 호전된 속도가 늦어집니다. 약간 제자리 걸음에서 조금 더 진행되는 정도의 식으로 호전이 되기 때문에 먼저 두드러기를 잡은 이후에 아토피 피부 관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초기에 관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드러기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죠. 그래서 관리에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시게 되면 큰 문제 없이 회복이 될 수가 있고요. 아주 많은 사례 중에 한두 명 이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빨리 대처를 하면 바로 개선이 되고 없어지게 되고요. 완정을 할 때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빠른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이런 빠른 변화가 나타나니까 조금 타성에 젖으면서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관리를 하면서 어떤 아이들이나 어떤 피부를 봤을 때 이 피부는 두드러기가 날 것 같은데 조심해야 하는데 지금 호전될 때 빨리 하지 않으면 나중에 두드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피부가 영락없이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직접 대놓고 말은 하지는 못하고 할 수 있을 때 빨리 하라고 답글을 드리고 있죠. 효과가 꾸준히 나니까 초반전에는 열심히 하시다가 세워라 내워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호전될 때 바짝 관리하셔서 끝까지 빨리 마무리를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두드러기를 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두드러기가 나서 금방 없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만성이 돼서 자리를 잡게 되면 예상했던 완정의 기간보다 더 길어지기 때문에 집에서 하더라도 꾸준히 조언을 들으면서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건강한 피부와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분들의 공통점하고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짜 화분유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